하세요. 윤 의원님. 네, 우리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건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죠? 배경이 무엇이죠?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으로 착수했습니까? 무슨 저희들은 직권남용죄와 그다음 내란죄 같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행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 착수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자입니까? 소추권하고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우리 네, 완전히 구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의 가항에 의하면 네.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네, 동시에 경찰도 검찰도 동시에 수사 착수했죠? 네? 경찰도 검찰도 동시에 수사 착수했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법에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내란의 이 행위로서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 권한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첩 요청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공수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네, 우리 행정처장님.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냥 재판도 불가능한 거죠. 이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아니 말고요. 예. 다른 이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네, 기소되지 말씀하신 않고 바와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당사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그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차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판단을 내려야 될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인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소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추된 사안에 대해서 소추된 사안을 재판까지 포함해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교과서를 보면은 이 기소 소추라고 하는 것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기소 그리고 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이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지. 우리 헌재 소장님, 헌재 사무처장님 좀 나와주시죠. 들어가세요. 네.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네. 지금 현재 탄핵이 소추되면은 탄핵 의결되면은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직무만 정지됩니까? 탄핵소추가 발의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만 정지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다른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만 정지되는 거잖아요. 예.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직무는 정지돼 있고요. 지금 경호 문제는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에 남는데 예. 훗날 누가 되든 간에 수치스러운 이런 부끄러운 답변을 하거나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법률가신데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좀 나와 보시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계시죠. 네. 네. 우리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서울 동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재지에 있던 그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 관할에 관한 31조 그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장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다만 31조 단서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권한을 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죠. 네. 지금 동부법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군사법원에도 지금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묻는 질문은 중앙지법이 원칙적 관할 법원 아닙니까? 네, 31조 본문에는 서울중앙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 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일에 그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장님. 네. 자, 조용히 하세요. 저 두 분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렇듯 우리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간다면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하루 이틀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만 정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은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위 상실될 것이고 거기에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 자법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또한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예.